그리고 신영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을사년 새해에는 푸른뱀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시작과 함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경시의회에 따뜻한 관심과 의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문경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경시는 2025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경시 중점과제인 문경세제 케이블카 조성, 주월산 하늘길 조성, 문경세제지구 관광지 개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문경세제 제5주차장 조성, 문경세제 테마파크 조성 및 문경타워 건립, 가몽 사과와 오미자 면적 확대 및 명품화, 문경 돌린의 습지 세계화, 구 쌍용야의 민간 협력 프로젝트, 영광지역 도시개발, 오전 온누길 조성 등 추진해야 할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와 문경시의회 10분의 의원님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 주요 사업 현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심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빠짐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주요 사업 현장 곳곳을 찾아 각별히 살피고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심혈을 기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 보고에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위축된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시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2025년 지혜로운 뱀의 해를 맞아 문경 시민의 희망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협력하고 집행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문경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문경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열정으로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제2의 문경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형욱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을사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천 2사 5동 지역구인 진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종합병원에서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문경시의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 인력 24시간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한 입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국가 정책입니다. 간병의 고단함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란 옛말은 효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던 옛 선조들조차 간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고령화, 핵가족 및 다양하고 개인주의 가치가 지배하는 현대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간병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보편화된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병은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비싼 간병비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발표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득보다 간병비 지출이 더 높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실직 사례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파산도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년간 28건의 가족 간병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차지하더라도 장기간의 간병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양상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듣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 핵가족 시대를 맞아 더 짙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매년 10조 원에 이르는 사적 간병비 문제가 국민 생활에서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제도로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이 제도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 지원 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입원 중인 환자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환자는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간병이 건강보험 제도에 포함되어 환자는 간병비의 20%만 부담하게 되면 특히 차상위층에서는 10%,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은 절감되는 반면 24시간 수준 높은 전문적인 간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적 간병인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 직업윤리 부재, 전문 교육의 부족 및 자격 기준 미비 등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편의성과 책임성입니다. 치료부터 간병까지 병원의 책임하에 운영됨으로써 환자가 사적 간병인과 별도의 계약하고 정산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통제나 관리도 없었던 간병 사각지대가 해소하게 됩니다. 넷째, 국가의 공식 시스템에 편입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원시설, 간병인력, 운영실태, 간병비 등을 모든 요소에 대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검과 평가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2024년 12월 현재 전국 769개 병원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정부는 매년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북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22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서 37개 병원이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에서는 우리 문경시만 제외하고 9개 시군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도 3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주민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현재 문경제일병원이나 중앙병원에서 입원하여 100% 자비로 간병을 쓰고 있는 주민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본인은 20%만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할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제도의 신청 절차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아야 되므로 병원의 참여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병원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참여할 권장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인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제도는 확산을 위하여 금년 3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순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우리 문경시민 특히 서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입원하게 되면 온 신경이 환자에게 집중되는데 그 와중에 과도한 간병비는 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용한 시스템을 잘 접목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형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지역구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문경은 작년 11월 30일 개통된 KTX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작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 추진으로 시내 경기도 다소나마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경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획기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문경의 경제 활성화와 상권 부흥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경 세제 리조트의 확장 및 위치 변경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강 지역인 문경의 경제 해성을 위해 2003년 2월 25일 설립된 문경 레저타운이 골프장에 이어 14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객실 66실과 부대 시설을 갖춘 문경 세제 리조트를 준공하여 2012년부터 폐강지역 개발지원법에 따라 문경시와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그 위치가 고열이 산중턱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 관광객들의 이용이 제한되어 상권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받고 있는 폐강기금과 문경시 예산으로 새로운 리조트를 문경읍내 상업지구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문경읍 상업지구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체류형 관광을 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KTX 개통으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머무르지 않고 당일 바로 돌아가는 길 또한 편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오히려 위축되고 판교와 서울 근교로
소비 활동을 옮겨가는 KTX 빨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을 더욱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경은 자연과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문경 세제를 중심으로 한 당일 1박 2일 자연 탐방 코스를 개발하여 문경 전역의 산지에 있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 운행,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 지역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상가가 있는 거리에 특색 있는 야간 경관 조명을 확충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문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 문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유동인구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문경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 택시 운행 시간 확대와 야간 당직제 도입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시는 전국 시단이 처음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를 실시하여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시내 경기 또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읍면, 상권의 경기와 택시업계는 오히려 침체되어 관련업계 종사자의 원성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택시는 버스 운행이 종료된 이후와 우천과 같은 기상 악화 시에는 심야에 운행을 하지 않아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숙소로 돌아가거나 외부로 이동할 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택시 야간 당직제를 도입하여 택시 운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서는 물론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문경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내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택시업계의 경제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 사용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문경 세제 주차장 이용료를 기존과 같이 징수하고 그만큼의 지역 화폐를 제공한다면 요금 이상으로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화폐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문경의 상권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경은 이제 KTX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문경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살아있는 자연과 전통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 1년 또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우리가 이제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11쪽에 보면은 공약 사업의 그 이행 제휴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가지가 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뭐 특별히 피부에 와닿거나 체감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해서 10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하고 또 따스함이 넘치는 그리고 농업이 발전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도 굉장히 원하고 또 슬로건으로 내걸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하고 7번, 8번, 9번, 10번 그런 거 시민이 잘 사는 거, 살기 좋은 행복 도시, 그다음에 안전한 도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행률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것도 있고 간단하게나마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또 이행이 됐는지 또 추진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대 분야 60개 사업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이 18건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게 41건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번 항목은 농가 소득이 배가 되는 웃음꽃 피는 농업도시로 지역 활력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고 그거 그다- 뭐 70억짜리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해에 다 끝났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균형 있는 개발로 시민이 잘 사는 도시는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네. 도시가의 영광구곡 경강길 조성 사업 이 2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이 안심하는 기초가 튼튼한 안전도시는 벼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가하천으로 이관되면서 환경부로 소관이 넘어가서 저희가 완료로 정리를 했고요. 그거는 침수된 부분만 지금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국가 하천으로 되면서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예. 그것도 좀 추진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가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 강화로 따스함이 넘치는 도시 부분에 여성 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놀이장 설치 사업, 그다음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 2건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의 삼복 보건소 신축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족센터는 지금 준공은 다 됐는데 우리가 이사도 지금 다 갔잖아요, 센터. 네네. 그러면은 센터 하던 자리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아직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여성 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과에서 하게 하게 됩니다. 됩니까? 네, 그거 공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좀 시민이 뭐 이용을 할 수 있는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서승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작년까지 물론 뭐 실장님이 올해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작년까지 보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 승진, 교육, 미수 80명 부당 승진 이라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16명이 특별 사면이 되고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인계제 공무원, 지방 공무원 규칙 위반 채용 이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들이 청년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이 돼요. 저들이 문경시가 청년 교육에 있어서 좀 실효성 있게 어떻게 보면은 경상북도에서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실장님께 단단히 감사팀에 말씀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끔 이거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탁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올해는 청렴도를 우리가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앞서 서정식 의원이 말씀하신 청렴도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약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게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뭐 극단의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뭐 문자도 보내고 해피콜 뭐 기동반 운영 뭐 이런 것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무엇보다도 대외 우리 관광 산업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문경시가 대외 청렴도가 계속적으로 최하인 것은 분명히 우리 문경시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수정시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본 의원도 그 극단의 노력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청렴 리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1부서 1청렴 시책해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먼저 하자. 그런 노력을 해서 확산되게 하고, 저희가 청렴도의 감점 요인이 부패 사건 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도 철저히 하고 예방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면은 그 우리 예상 규모 있잖아요. 네. 우리 예상 규모가 뭐 100조가 돼 버렸어요. 오타죠.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뭐 희망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 본 의원이 한 2년 정도 얘기했던 어떤 공무원들이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불법을 갖다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감사계 직원의 어떤 정원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실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가감하게 정원해 주셔서 어떤 직원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어떤 청년노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면 보고 저한테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느낀 부분은 직원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보다 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는 어떤 시의 행태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면이 많이 이루어진 것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구쪽에 문경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입니다. 네. 이 보면은 그 중장기 계획은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2030년이면은 중기 계획이 될 것이고 특히 2026년은 단기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당장에 내년에 2026년도에 계획이 추진되려면은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연말까지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그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계획은 또 계획일 뿐이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단기 계획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 5개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중앙 부처의 정책과 또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따내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기존의 사업을 재구성해서 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여튼 예산이 확보돼야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계획 수립을 계획을 보면은 외부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외부 용역으로 그 6월까지 중간 보고를 받고 연말까지 최종 보고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제 뭐 사실은 가장 문경을 잘 아는 분들은 문경도 사람이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외부 용역에다가 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뭐 지역 특성을 잘 아는 분들을 이제 해서 그 뭐 설문조사나 공청회 같은 거 그리고 뭐 간담회 이런 거를 해서 의견 청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 계획도 저 계획 용역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그 우리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본의원이 찾아봤는데 용역을 하면은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개가 있습니까? 공개되는 게? 네네, 공개됩니다. 공개돼 예, 있습니까? 예. 중장기 발전 계획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홈페이지에 예, 예. 아니 용역을 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게 예. 공개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쪽에요. 예. 그 2004년도에 직원이 120명이 참여를 했고요. 103건이 발굴이 되었어요. 맞죠? 네. 1차 심사 때 39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네네. 최종 선정된 건수는 뭐 몇 건 정도 됩니까? 10건입니다. 아, 10건이었습니까? 이 최종적으로. 이 중에서 최종 그 예산에 또 반영도 하고 금년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영광체육공원 파크 골프장 사업을 비롯해서 예. 지금 예산돼서 추진 중인 사업이 5건입니다. 중인 게 5건 정도 됩니까? 예, 예. 예. 하여튼 더 많은 직원들을 좀 참여해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정된 그 과제는 그 하여튼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우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우리 문경시를 앞으로 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우리 올해뿐만 아닌 내년 사업에도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계획실에는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 올해 하고 내년에 이어질 사업들 되는데 혹시 내년에 하면 중앙에다가 사업 공모를 하면 신청도 해야 되고 지금 뭐 나라는 좀 어지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부는 뭐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1조 350억인데 내년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비 정도 해가지고 확보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예.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늘려왔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경은 뭐 우리가 세수라 할까 우리 사실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데 그 90%를 국도비에 의존하는 우리 문경시입니다. 그만큼 우리 계획실장님과 공무원들이 뭐 또 국회의원께서 해가지고 많은 또 국비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저는 문경시 6만 7천 인구에 1조가 넘는다 하면은 경상북도에 아마 포항시보다도 우리 예산을 시민 1인당 예산 평균 따진다 하면 예산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은 지평부에서 잘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큰 예산들을 확보를 잘 하시는데 최소한 해가지고 우리 내년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중앙부처의 예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그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중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국비 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과 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세수에 대한 부분이 뭐 엄청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공모사업이라든가 경상북도에 3월에 제출하시고 중앙부처가 4월, 6월인데 기획재정부가 뭐 6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또 기획 실현해가지고 올해 집행하는 건 집행하는 거지만은 내내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설명 잘 듣고 있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거를 총무과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실장님이 듣고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아마도 지금 단체장과 우리 지역의 업장 쪽에서 좀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또 뭐 현수막을 붙이고 막 이런 부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혹시 들었나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옳고 그런 판단은 법적으로도 났어요. 뭐 혐의도 나고 다 했는데 그분들이 고소 고발해서 뭐 혐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팔급만도 못한 사무관은 물러가라 하면서 인신공격 아닌 인신공격들을 많이 해놨더라고. 근데 그걸 누구 하나라도 공직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 현수막 붙었을 때 그분들을 욕을 했을지, 그러면 그분의 편을 들어줬을지, 저는 그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왜?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도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분한테 일개 그 단체 뭐 장들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소수의 인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분을 매도를 하고 뒤에서 참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직이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사람 하나 잡고 하는 거는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왔지만은 뭐 나름대로 그분도 사람인데 뭐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총무과 인사도 다 있지만은 소수의 인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의 인원 의견을 듣고 정말로 그분이 자잘못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실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노라 하는 사람, 손에 꼽히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그냥 소통하고 그 부분을 행정에 실어서 그 불이익을 주고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여기 감사가 왜 있고 맞죠? 다 있으면은 행정의 동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정말 잘못했으면 법령으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잘못은 안 했어요. 한 것도 없어요. 어긴 것도 없어요. 원칙을 했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하는 이 자체를 방관하고 있는 이 문경시가 나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는 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막 보고 느낀 점. 현수막을 보고 느낀 점은 그걸 달았을 때 과연 행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구경만 했잖아요. 그죠? 그 뭐 현수막 게시된 거는 그 붙어 있을 때는 실제로 보지를 못했고요. 그 제거하고 난 뒤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뭐 문구는 의원님 방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내용은 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은읍의 문제는 가은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가은읍의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감사팀들도 그 가은읍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왜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사 의뢰가 수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경시 감사는 믿지 못하겠다고 도에도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진심으로 바라는 건 화합하고 해서 서로 좀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화합은 하는 거 맞아요. 예. 맞는데 도를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얘기를 답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이 강안에 달아야 되는데 점촌시에다 달아놨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강안에 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문경시에다 뻣뻣하게 달아놓고 그것도 아파트 동네에다 달아놓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거를 가은업장이 와서 여기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그 현수막을 달아놓은 자체는 맞죠? 개인적으로 따지면 명예훼손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뻣뻣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다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봤었을 때 실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아마 이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거는 맞죠? 이 사례가 발생됐으면 다음에 정말로 뭐 문경이라든가 뭐 다 생길 수 있어요. 발생이 이랬을 때 문경시에서 이제 이 사례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이 있냐고 내가 그걸 묻잖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직원 보호 차원도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랬죠. 원칙을 지킨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모든 단체는 법과 규율만 지켜주고 정관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 정관을 어겨서까지 가면서까지 그거를 인정해주는 이 간이 잘못됐다는 보고를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잘못은 분명히 따져주고 중심을 서서 바로 한 번에 해결하면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 책임 안 지려고 뒤로 발 뺐다가 놨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계속 길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객실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까제도 개편이라. 근데 까제도 개편을 안 들어줘요. 왜? 저 사람은 원래 좀 저런 게 있어. 저런 거 있는 거는 예전이고 현재는 그분이 거기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뭐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봐요. 저는 그걸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동료가 뭡니까? 동료가 서로 보호하고 서로 친목 도모하고 아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좀 앞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을?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재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자체 감사도 하고 도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우리 시가 받죠. 주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거는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을 잘못을 캐내는 게 아니고 일을 이렇게 잘 하라고 하신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너무 이 감사 내역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 자체 감사인 거, 도감사, 그다음 행자부 감사를 향후에 이제 올해부터는 감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 이렇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예산 자체가 1조 350억으로 본 예산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장님 보시기에 제가 이제 이 예산 중에서 항상 보는 게 내부 거래가 우리가 87%나 증감이 됐어요. 네. 이 금액은 970억이라는 금액이 증감했을 때는 이 금액이 정년도하고의 너무나 차이 난다. 요 내용은 향후에 시장님께서 내부 거래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문경시가 그 예산 편성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해서 예산이 그 적재적소에 또 우리가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해서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뭐 모든 의원님들께서 뭐 문경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문경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5개년에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5개년 계획 중에는 우리 대규모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요즘 써놓으셨지만 그런 부분을 발굴 좀 위주로 하시고 네. 우리가 이제 신용국 시장 공약 사업, 그다음에 문경시의 청룡도 항상 등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 동향, 대내 여건 변화 이런 주요 내용이 있어요. 다른 지방에는 장관 바뀌기 전에 벌써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장관에 대하여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문경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그 연락이라든지 동향은 예전보다는 좀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부족한 점 보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울 사무소도 잘 활용하시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죠? 네. 뭐 대통령은 어떤 성향인지, 그다음에 뭐 장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선제적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계획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 유치 이거를 지금 시에서 뭐 추진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저희가 당초에 국제 행사 승인했을 때는 538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계획은 1,653억 원이었는데 결과는 1,550억 원으로 했습니다. 아니요,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시비가 9.6%인 저희가 149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 됐어요? 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결과 뭐 지역에 남는 게 뭐가 있는가요? 저희가 그때 국방정보연구원에서 분석했는 거는 생산 그 부가 효과하고 부가가치 효과가 3천억 이상이 지금 발생됐다고 보고서에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네네. 뭐 굉장히 잘 치렀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동원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들이 피부에 느끼기에 그게 과연 지역의 경제 효과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또 세계적으로 문경시가 얼마나 또 홍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파급적인 뭔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예. 그 하면서 사실은 도로나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도 남는 부분은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뭔 일을 새롭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단점, 이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뭐 기회가 뭔지 위협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면밀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22쪽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리가 24년도에는 등급이 뭐였죠? 24년도에는 C등급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 좀 부럽더라고요. 다른데 네. 등급을 뭐 우수 등급 받아가지고 또 뭐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C등급을 받았겠죠, 그죠?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실과별로 또 읍면동별로 해서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이제 했었는데 그때 등급이 좀 낮았던 이유는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이 돼서 집행률이 좀 낮아가지고 그게 조금 감점 요인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맨 저희들이 경험을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 내용도 좀 철저하게 파악하고 해서 네. 좀 우선금 받아가지고 이건 뭐 국비 받는 건데 여기에 좀 집중해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재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그뭐 올해 금방 말씀하신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45억이나 늘려놨어요, 그죠? 예, 작년에 64억이었고 올해는 72억을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총들어간 예, 건 예.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원래 그만큼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확보됩니다. 그리고 등급 잘 받아서 네. 잘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외식 창업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가은에 아자기 장터에 저번에 그 보고에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25억이 또 들어가고요. 또 가은 누리막길에 해가 한 13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 맞습니다.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별개 사업을 하지 말고 단일 팀을 만들어야 된다. 함께 그 바로 인접했잖아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맞습니다. 그 6월달 우리가 지금 그 백종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픈하기까지에 대해서 속도를 한번 내시해 갖고 같이 해서 하는 게 맞다. 누리막길도 상가가 도로변에 있는 거하고 아자개 장터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을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세제 야간 경관 조명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세제에서 제안서가 들어온 거 아시죠? 예, 제안서 받습니다. 그 제안서에 의하면 우리 세제에 계신 분들이 그 하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간 경관 조명을 그 위에다 하는 거는 좋다. 근데 이제 밑으로 좀 내리라는 안도 있는데 생태박물관에서 우리가 밖에 산 밑으로 있는 데크길하고 유소스텔 그 자리하고 쭉 연결해서 강변 쪽으로 연결 좀 해서 해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그 조명의 연계성을 좀 보는 건데 관광객들이 생태박물관 유수 저 위에 스모퍼 마을에서 야간에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도로변에서 보일 수 있게 하라는 건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이 있습니다. 설계에다가 그 반영을 할 수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디자인 설계 영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구간을 먼저 하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제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세제에 오시는 분들이 그 우리 생태박물관이나 스모퍼 마을 쪽을 이거 보면 조명이 화려합니다. 예. 화려하고 이거 저 어디 다른 도시에 왔는가 싶을 정도로 화려한데 그 부분이 연계를 해놓으면 아마 더욱 더 세제가 좀 조명으로 인해서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우리 그 단장님도 한번 잘 검토하시고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향후에라도 요번에도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따로 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조명은 연결해 주는 게 맞아요. 떨어져 있는 것보다 네. 그걸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저기 그 22쪽 저도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방 소멸 대금 그 대응 기금이 한 지금 64억에서 전년도 올해 72억으로 한 8억이 늘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뭐 배분 기준이 바뀌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됐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매년 그 행안부에서 배분 기준을 바꾸고 있어서 2022년하고 2023년에는 5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하고 2024년도에는 4등급으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등급 기준을 조정을 해서 2등급으로 하면서 최저 등급의 금액을 좀 상향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배분을 많이 올려놨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해서 하도록 해서 반영이 돼서 2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2022년부터 배분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이제 금년까지 총 배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그 2022년도에는 60억 원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80억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64억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72억 원을 해서 27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총 몇 개 사업을 그 추진하겠습니까? 보통 5개에서 8개까지 저희가 되는데 총 합쳐서 26건으로 지금 26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사업도 포함되는 지금 그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완료된 거는 얼마나 되죠? 완료된 거는 저희가
9건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9건 정도. 네네. 17건은 지금 진행 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뭐 이렇게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조속히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기금의 마종물로 사용해서 좋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기금에 대응하는 예산을 좀 잘 매칭하셔서 우리가 소기 목적을 좀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 정책기획단이 지금 너무 일이 많습니다. 사실 그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지적을 저번에 했는 거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35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경세제 조명 사업에 50억이 됩니다. 실내 놀이터가 18억 등등 대규모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정책기획단에서 감당하기가 그 담당님이 또 비롯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직원 수도 그렇고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 사무소 2명을 합쳐서 16명이 지금 직원들이 있고요. 사실은 업무량은 많습니다. 많아서. 아주 대규모 사업인데 이걸 뭐 한 2개 정도 추진해도 완성도가 높이려면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건데 그 심려를 기울여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은 큰 사업들을 뭐 정책기획단에서만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시청 내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하고 수시로 좀 미팅을 해서 이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좀 나누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줘야지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의원들께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다른 질문은 사양하고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기금 사업을 우리가 큰 사업을 5개 해서 세부 사업 8개로 잡으셨는데 예. 제가 기금의 우수 사업을 선정이 왜 안 됐을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통 우수 사업자가 선정되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이 선정 발표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고 내지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서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돼야만 우수 사업을 돼서 이제 우수 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세부 사업을 우리 전미경 단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사업이 그 우수 사업으로 선정될 만한 그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적당한 사업인지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왕에 우리가 지방 소멸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우수 사업을 발굴해서 그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인 인구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네, 수고하시는 건 잘 알아요, 우리 단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 좀 한번 새겨서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6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그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뭐 관내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와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화하는 그런 작업인데 여기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930억 네, 예산이 섰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357억으로 줄었어요.
여기에 물론 뭐 물류센터를 지금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또 물류센터가 없이 이렇게 공판장만 만들어도 뭐 좀 흥행에 가능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작년에 시정 보고했을 때는 930억 원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357억으로 낮춰진 이유가 저희가 이제 도매 시장에다가 유통 물류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그 예산이 500억 원 이상이 되면 그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통 물류에 대한 타당성 그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쪽에서 구체적인 시설 계획하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조금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반려가 되면서 도매시장 쪽으로 저희가 다시 하게 됐고요. 나중에 유통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매시장을 하고 난 뒤에 좀 활성화가 되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앙에 올릴 때 예,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는 철저하게 좀 했는데 그쪽에서 사전 그 심사했을 때 그 부분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쪽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자료 근데 준비는 우리가 좀 이제 철저히 했습니다. 농산물을 좀 안정적인 판로를 원하면 물류센터도 같이 있어야 되고 네, 또 부지 맞습니다. 매입을 할 때 물류센터까지 해야지 예. 괜찮은데 나중에 뭐 물류센터를 짓게 되면은 또 부지값도 오를 것 같고 짓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우리가 지금 뭐 안동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사과도 물론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도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좀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이 거의 50억 이상이 남았는데 그건 어디에 또 쓰게 되나요? 지금 사업비는 357억 원이 돼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나중에 하게 되면 토지 보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대비로 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예산은 357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아니 930억 잡을 때 네네. 그게 다 토지 아, 보상비하고 930억 잡았을 네. 때는 도매 시장 플러스 유통 물류로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통 물류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예, 예. 지금 올 들어와서 이거를 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류센터를. 네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그 세웠던 아. 그 금액은 어디에 쓰게 되는지 의원님, 그게 저희가 궁금합니다. 아직은 네. 그 전략 영향 평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중이라서 네. 그 예산은 아직 반영이 되어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게 세운 예산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 29쪽에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청년센터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3, 4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뭐 언제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안 그래도 그 3월 1일자로 그 청년센터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곳을 일단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라든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이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청년센터나 이거 공공형 실내 놀이터 된다면 학부모님들도 그죠? 네. 애기들이니까 좀 많이 올 것 같는데 뭐 보통 다 차를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뭐 한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지역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자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안 되고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 뭐 살자로 그러도 시장님의 임기나 저희들 임기도 뭐 내년까지인데 내년 뭐 6월 말까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역 균형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이 8대나 9대나
1선국, 2선국, 그죠? 1선국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좀 2선국에, 그죠? 도연 선국으로 2선국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그죠? 우리 기획예산실도 있지만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발굴해서 예, 지역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에 그 공공 맞춤형 그 우리 임대주택 있잖아요,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빠져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에 넣었었습니다. 넣었다가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처음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KBS 방송국 부지에 청년 레지던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려다가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은 여기 소멸기금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이고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가였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우리 올해 신규 사업을 해갖고 보고했는 부분인데 원래 지금 빠져 있는 거 달빛 그 주막 그 우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행교 맞습니다. 건너편에 방곡당에 예, 예. 이제 시민들을 볼거리를 예.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그 네. 예산은 몇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5억 세워져 있고요. 그 여기에 지금 신규 사업에 작년에 우리한테는 있었는데 원래 예. 지금 없네 이거는요. 아,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진행 중에 있는 거 맞죠? 예, 진행 중에 있고 BF 인정 지금 관련해서 하고 있어서 사업은 그대로 올해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당장님 무슨 단이죠? 단장님 정책기획단이죠, 그죠? 네네.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좀 업무가 너무 많다, 좀 가중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이런 부분은 농정가나 유통축산가에서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필요한 세계 군인 체육대회 유치라든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 이런 거는 뭐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되고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거는 그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더 전문성이 더 있는 부서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장님, 예, 의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0쪽에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이 해외 나가면 상당히 볼 것도 많고 배울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물론 보고서를 쓰겠지만은 연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 나가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한 거, 지역에 뭔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거, 이런 좀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뭐 소책자로 만들든지 해서 그게 매년 이렇게 모이면은 그게 우리의 또 귀중한 자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올해부터 한번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은 보고서는 늘리 받고 있는데 그거를 책자로 예,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거기서 우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걸 하나의 초책자로 저희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남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질문은 많으나 한 개 당부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저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42쪽에 늘 우리가 읍면동 인사를 보면은 좀 불합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책의 인사 발령을 좀 더 주의를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하시는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가지고 인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40쪽에 그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직원들이 그 팀을 만들어서 연수 계획을 올리면 선정이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직급하고 뭐 남녀 성비가 있을 거고 연령 여러 가지 뭐 감안해서 할 텐데 그에 대한 뭐 직원들이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이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팀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만은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낭여행은 그 연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여행이 이제 터득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뭐 접목하는 것인데 보고는 받는다고 하셨죠? 예. 예, 귀국 보고서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직원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뭐 공유하는 그런 경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예산이나 업무의 그 공백 저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은 1년에 근데 50명이 가가지고 뭐 평생 한 번 갈 수 있겠나 싶어요. 그 숫자를 봤을 때 공무원들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좀 더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좀 더 많이 늘리고 예산도 좀 늘려서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 본 의원이 그 일전에도 강조했지만은 그 직원들이 글로벌 감각도 높아지고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서로가 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친절 상징물 그 옆에 44쪽이요 뒤에 친절 상징물이 있는데 현재 디자인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저번에 우리 관내 업체에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 좀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1차 시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최적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형물이 일식에 2억 2천만 원인데 이걸 뭐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계획은 본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예, 아니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근데 무한 친절 문경 이미지가 좀 추상적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친절이라는 게 그 형상이 없는 거라서 저희들 막연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여튼 최대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친절 상징물이구나, 문경은 친절 도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그 디자인 업체하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그 42쪽에 보면은 인력 관리 위한 뭐 인사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문경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팀장님이라든가 밑에 주무관님이라든가 중간에 바뀝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갑자기 세 분이 다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인사를 보니까요. 그 예를 들어 보면은 또 우리도 뭐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 사업을 연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모든 업무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다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기 전에 물론 뭐 다른 부서도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사업이 연속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 그분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인사를 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좀 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이 오면은 또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다 보고 다시 보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다 처음부터 다시잖아, 그죠? 그래서 인력 낭비가 너무 심각하고 또 시간이 가면은 나는 또 다른 데로 간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상황 같으면 일의 능률이 저하가 되는 거지.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왜? 일이라 하는 거는 내가 뭐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그걸 받고 내가 뭐 성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말했는 건 좀 틀린 거 있습니까? 제가 1년을 기다려봐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가더라고요. 왜 인사만 기다리고.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진짜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뭐 공무원들이야 뭐 어차피 뭐 징계나 이런 건 그거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일을 하는 입장이고 성과를 내는 입장도 뭐 특별하게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나름 들어보면 또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성과에 대한 대접들도 못 받는 부분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서는 어떻게 뭐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일에 대한 부분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우리 시 발전에 또 완전 뭐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진짜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인사를 좀 그분을 할 때는 그분이 정말 어디까지 해왔는가 그런 부분을 해서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저번 인사 때도 지금 저희들이 그 TF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연속성이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그 직원들 이동을 최소화하라 그렇게도 얘기했고 방금 얘기하신 그 성과 부분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한 성과를 보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는 조금 미진한 그 직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제 각 그 부서에 이제 성과 상여금 그 평가를 했는데 그때도 내 부서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일한 대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해달라 부서장님들한테 그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뭐 성과 보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55쪽에 도로 명판 야간 조명 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작년에 30개소를 했고요. 이제 금년에 34개소를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시내에도 보면은 동지역에 지금 여기는 지난 24년도에 13군데를 했다고 돼 있는데 가게 점포들이 문을 일찍 닫습니다. 모전동은 조금 늦게 닫지만 중앙통 쪽으로는 쭉 가면서 흥덕까지는 굉장히 일찍 닫아요. 7시 반에서 8시면 거의 닫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 뭐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더 많이 좀 세울 수는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가은이나 문경읍 여우목 같은데 어둡고 외진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동지역에도 좀 어둡고 외진데 살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예산이 들어가면은 태양광으로 자동으로 반영구적으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게 뭐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그 길 찾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야간에 운전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읍면 쪽에도 시급하지만 동지역에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네, 추진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62쪽에 구 그 토지 그 대장을 보면은 연도도 좀 일본식이고 그 뭐 이름도 그렇고 한자 등등 매우 불편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요번에 이제 좀 잘 되었는 것 같은데 한글화 그 디지털 사업을 완료되면은 그 국토교통부의 그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과 뭐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물론 전산화 연계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나중에 그 시민들이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되는 거라고요. 예. 예. 아니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열람도 할 수 있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열람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민 그 시만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다른 데도 전체로 같이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여튼 전산 시스템 그런 거를 다 이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3년간 요 장기적으로 합니다. 예. 3년간 정도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57쪽하고 64쪽에 있는 지적 재조사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지금 내년 26년도만 우리 1차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작년도 사업이 올해 3월에 끝나고 이제 원래는 우지 6억 유한 중심으로 새로 다 해서 그 내년 26년도에 조정금하고 또 세입 처리해서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 지적 재조사하면서 분쟁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일부 뭐 민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또 지적 관계 공무원이 또 설득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법적으로 분쟁이 되는 데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지적 재소를 하다 보면은 그 때로는 이제 보상도 해야 되고 그죠,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세입 처리도 되잖아요. 그 기준되는 토지 가격이 맨 그 감정가죠. 예, 그렇죠. 그 공시지가하고 이제 감정평가사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주민들의 그 3분의 2 동의를 얻어가지고 또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뭐, 지역에서도 네. 지적 재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또 우려될 것 같아서 이제 혹시나 또 그 본인들이 뭐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토지가 늘어나는 분들이야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또 자기 토지가 또 일정 부분 보상에 의해서 그 시로 또 강제 또 어떻게 그 매수됐을 경우에는 또 반대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쟁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앞으로 남은 지적재조사 잘 조정하셔갖고 아무 분쟁 없이 잘 사업이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지적 청량 기준점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망실률이 많은가요? 망실은 이제 각종 그 건설회사의 공사 등으로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 그 작년도에 우리가 281회 때 보고할 때는 위탁 관리가 2,554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래 이제 보고 때는 위탁 관리가 2,331점으로 줄었고요. 2,331개. 예. 그래서 설치가 또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뭐 예산은 뭐 5,300만 원 정도로 뭐 경미하나 그래도 좀 홍보를 진짜 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건설회사하고 또 읍면동에도 공문을 그 분기나 또 매월 또 보내도록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뭐 망실되면 우리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